등기법. 지금까지 공간정보법을 하셨는데요. 공간정보법은 11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돼요. 11개. 12개 중에서 11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되고요. 보통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하시죠. 근데 공간정보법은 더 쉬워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더 11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되고요. 등기법이 문제인데 보통 등기법은 합격자들의 평균 개수가 4개 정도 나와요. 4개. 그리고 보통 응시생들의 평균 개수는 2.6개인가 그래요. 좀 어려운데 물론 다른 학원만 그래요. 우리 학원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만점도 많이 나오는 법이니까 좀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강도 할 텐데 특강은 공간정보법은 할 생각이 없어요. 나올 게 뻔하니까. 요약집만 그거 한 50페이지 되는 것만 자꾸 읽으셔도 네, 만점이 나옵니다. 나올 게 뻔하니까. 근데 등기법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나와요. 12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10개 정도는 기출지문에서 나옵니다. 기출지문에서. 그래서 특강은 등기법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20개 테마로 할 거예요. 20개 문제. 그러니까 20문제. 딱 20문제만 할 겁니다. 20문제인데 오지선단 아니고요. 15지선다, 20지선다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가등기 같은 경우는 20지선다. 뭐 그래서 출제되는 걸 다 볼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게 보통 이제 6개를 목표로 만들어진 건데 여지까지 적중률은 한 8개에서 9개 정도는 적중하고 있으니까 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등기법 보겠습니다. 등기법. 보통 9개 정도는 거기서 나왔어요. 여지까지. 그러면 134쪽을 보겠습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와 그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이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월 달에 11월부터 했던 거죠. 12월부터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등기의 주체가 됩니다.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들을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어떻게?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5번째,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인데요.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이때 이 등기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3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의 등기국, 등기과에서도 등기사무 처리하죠. 따라서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거기 등기과, 등기회라는 부서에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따라서 지원. 이 3가지를 강의 등기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불렀어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은 2가지 종류가 있죠. 당연직 등기관, 지정직 등기관. 당연직 등기관은 누가 있습니까? 등기소장, 등기국장, 등기과장, 등기계장들. 얘네들이 당연직 등기관이고 지정직 등기관은 4급, 5급, 6급,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얘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지정직 등기관은 보통 지정직을 생략해서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는 부동산이 2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건물과 토지. 따라서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 2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합니까? 표제부에. 그렇죠. 따라서 표제부는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만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이 권리는 둘로 나눠지죠.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는 뭘 얘기한다고 했죠? 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죠? 을구. 맞습니까? 따라서 갑구, 을구에 기록되는 등기가 바로 권리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는 그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는 둘로 나누시죠.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등기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겁니까? 또 세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다만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눴을 뿐입니다. 등기부의 법적인 종류는 두 가지예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기록 자체가 이제 공시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기록하는 행동, 액션, 이것도 등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건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기록하는 것도 부동산 등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1번 지문 맞습니까? 맞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면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2번, 등기 신청은 있었으나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실제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등기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느냐? 발생합니까? 네? 등기 신청은 있는데 등기부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기로서의 효력 발생합니까? 발생하지 않죠. 기록이 돼야지만 발생하겠죠. 틀렸습니다. 3번.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에 관한 기록이므로 이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절차적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접수장에 단순히 몇 월 며칠 날 접수되었다는 거, 이런 건 등기로 볼 수 있습니까? 없겠죠. 부동산 표시와 권리에 관한 정보들만 부동산 등기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가 아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도 등기죠. 그렇죠. 이게 틀렸을 테고. 5번, 말소 기간에도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는 존재한 것으로 본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든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다시 송전순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등기가 완료된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으로 오는 것은 정말 여러 번 강조했죠.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물권 변동 시점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접수 시점이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고,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 원칙적으로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공동신청주의 맞습니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2번, 물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이걸 물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이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적 편성주의, 두 번째 인적 편성주의, 세 번째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볼 거예요. 갑은 젊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어요. 압구정동에 아파트 한 채, 시가 30억, 강남에 빌딩 하나, 시가 200억, 그 다음에 설산에 토지 1000평, 네, 이렇게 세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면 이를 인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물적 편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됐다면 등기부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등기부 하나만 존재할 겁니다. 왜? 사람이 한 명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된다면 등기부 몇 개 있을까요? 3개가 있겠죠. 3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를 물적 편성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인적 편성주의,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가 편성이 될 때는 물적 편성주의. 그렇죠. 이렇게 등기부가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계약서가 있겠죠. 그렇죠. 매매계약서를 등록소에 제출합니다.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서 있겠죠. 그 매매계약서를 등록소에 제출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겠죠.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 있겠죠. 등록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소라는 데서 매매계약서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맞습니까? 이 계약서가 등기부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대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차곡차곡 쌓이죠. 계약서가. 그걸 등기부로 간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이를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약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 계약서가 등기부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걸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이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동산마다 등기부가 편성되니까 물적 편성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맞습니까?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한다고 했죠.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과 구별하셔야 됩니까? 지적소관청의 실질적 심사와 구분하셔야 돼요. 지적공부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만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돼요.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실질적으로 심사합니다. 하지만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불러요. 공신력 있죠. 이거 민법에서 하셨죠? 우리나라 공신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립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등기는 성립요건주의입니까? 맞죠? 물권 변동에 성립이 되죠.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성립되죠. 물권 변동이 성립될 겁니다. 성립요건주의. 대항요건주의. 우리나라 대항요건주의입니까?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하셨죠? 대항요건, 성립요건. 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꼭 이런 것까지 등기법에 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지면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매매가 성립이 됩니다. 맞습니까? 매매가 성립되고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성립을 위해서 이 등기가 필요합니까? 이를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까지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이 성립되니까 성립요건주의. 또는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이 나타나니까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느 나라에 썼습니까? 독일. 그래서 독법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독법주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불란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갑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을이 사겠다는 의사표시, 즉 매매가 체결돼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물권 변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만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요.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표시 합치만에 의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의사주의. 맞습니까? 의사주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불란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불법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변동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을의 소유권 취득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갖춰야 돼요.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다른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대항하기 위해서. 이걸 대항요건주의라고 불러요.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의사표시만의 합치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되니까 뭐라고요? 의사주의.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추는 이유는 제3자에게 권리취득을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추는 거니까 대항요건주의. 이러한 체계를 택하는 나라가 불란서니까 불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민법에서 하셔야 될 내용인데 했죠? 안 했을 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등기까지 갖춰야지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성립되니까 성립요건주의예요.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는 아니죠. 대항요건주의라는 것은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3직의 권리취득을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이를 대항요건주의라고 불러요. 오리가 아니라 불란서 1번. 걔네가 대항요건주의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부동산 1등기부 편성주의. 맞죠? 네.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예요. 그 다음에 연대적 편성주의. 이건 미국에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책임주의.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부실한 등기를 통해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때는 배상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표로 제가 암기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안 나신다고요? 첫 번째,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등기관에게 가벼운 과실만 있는 경우. 첫 번째, 국가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왜? 등기관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그 다음에 등기관에게 가벼운 과실만 있을 때 이때 국가가 책임집니까? 책임져야 돼요. 왜? 등기관은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국가 공무원이니까 고의 중과실, 경과실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관이 고의 중과실이죠. 등기관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죠. 따라서 등기관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벼운 실수만 있을 때도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없다고 그랬죠. 면책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가?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한 군데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적 청구 가능할 겁니다. 경과실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만 청구합니까? 국가에게만.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요. 국가에게만 배상 청구하는 거죠. 선택적 청구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했던 건데 이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때는 없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면책신 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구상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국가배상법.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주의 맞습니다. 국가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니까. 단독 신청주의. 원칙의 공동 신청이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4번을 보시는데 우리나라 등기제도에 관한 기술정 틀린 것은 1번 등기 절차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왜 그럴까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금방 끝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질적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등기 신청인을 등기소에 소환을 해야 돼요. 소환하고 신문화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제로 소환할 수 없죠. 차일피 미뤄지겠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허위 부실의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왜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걸러질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3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등기가 요구된다. 맞습니까? 맞겠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대항력 발생하죠. 맞습니까? 네. 4번, 구분 건물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독립된 등기로서 인정된다. 이거 의미는 뭐냐면
보통 토지나 건물은 표제부 있고 갑구 있고 을구가 존재하죠. 근데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표제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표제부만 존재한다는 얘기가 표제부가 독립적으로 등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표제부가 존재하는 등기 뭐가 있을까요? 규약상 공용 부분. 기억나십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죠. 또한 제가 예전에 이걸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들이 좀 생소하죠. 지문들이. 옛날 문제를 갖다 쓰셔서 그래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한 20년쯤 전에 성의 없이 낼 때 여기 집합 건물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때 이 집합 건물 등기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 그리고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 다음에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예요. 이때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 갑이 최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를 통해서 등기부 개설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갑은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는 보존등기 갑이 신청할 겁니다. 소유자니까 직접입니까? 대신 신청하는 겁니까? 직접 신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동시에 작성이 되니까 갑은 나머지 표제부도 신청해야 되겠죠. 나머지 표제부 등기를 갑이 신청을 하는데 이 표제부 등기는 직접 신청입니까? 소유자, 별도의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그러면 이 동시 신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등기 기록은 요거 만들어지겠죠? 요거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아직은 안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이거는 다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요 101호부터 302호까지는 전부 다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표제부만. 맞습니까? 그러면 이 표제부는 독립된 등기로 존재하는 겁니다. 갑구을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 표제부 등 구분 건물에 있어서 표제부 등기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또한 규약상 공용 부분도 표제부만 존재하죠. 갑구을구 없죠. 그래서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 표제부 등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표제부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분 건물에 관하여 하나여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서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를 신뢰한 자는 보호됩니까? 이게 뭡니까? 공신의 원칙.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점유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됩니까? 왜 인정이 되죠? 근거는 뭐죠? 네? 선의취득 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인정이 되니까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선의취득과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선의취득과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기는 그렇고 6번을 보죠. 6번 특례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을 먼저 보시면 배수관문 이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첫 번째 뭐가 있죠? 정착성, 두 번째 외기분단성, 세 번째 용도성. 외기분단성은 지붕이 있어야 되고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가 외관상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용도성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건물이 완성될 걸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방조지 부대시설인 배수관문 이거는 방조제가 이렇게 있다면 예전에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는 바다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여기가 물에 차겠죠. 그럼 여기 찬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배수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가 배수로가 물을 뽑아넣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주제에는. 그러면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여기 닫아놔야 되겠죠. 이렇게 닫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 이거 들어올려서 물을 뽑아내야 되겠죠. 이 문을 요 문 형태로 생긴 게 바로 배수관문이에요. 물을 배출하는 으뜸이 되는 문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건 건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수관문은 건물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건물이 됩니까? 안 되죠. 이유는 정착성이 없으니까. 옥외 풀장, 이건 어떻습니까? 지붕이 없죠. 건물이 될 수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주유소 캐노피 어떻습니까? 이 주유소 캐노피는 주유소 가보시면 지붕과 기둥으로 되어 있는, 여기 주유기가 달려있을 테고, 차가 정차하면 여기서 기름을 넣어줄 겁니다.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거, 이게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바로 캐노피라고 불러요. 이 캐노피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왜? 벽이 없으니까 외기분단성이 없습니다. 개방형 축사, 이 개방형 축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축사, 소의 집을 얘기하는데요. 이 소의 집은 사방에 벽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병들어 죽습니다. 따라서 외기분단성을 갖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사방에 벽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방형 축사라고 부르는데, 개방형 축사이지만 이건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물로서 등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외기분당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가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축사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외기분당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또 나오기는 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 될 텐데,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있죠. 거기 맨 밑에 보시면 하천법상의 하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하천법상의 하천, 국유하천이 나와 있는데, 이제 국유하천은 폐지가 됐어요.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다만 여전히 불가능한 등기가 4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뭐 처음 듣는 표정들이신데, 책을 보죠. 요약집 보십니다. 70조 보십니다. 70조. 70조 맨 위에 박스를 보시면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된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천의 국유제가 폐지되었으니까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돼요. 거래가 가능하니까 이제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 다 허용이 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 4가지 등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4가지 등기는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될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죠. 이러한 등기는 이제 이러한 등기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공유수면 하의 토지. 공유수면은 뭡니까? 바다를 얘기해요. 바닷속의 토지는 이거는 등기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는 최대 만조위선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대 만조위선 그 위만 토지니까 공유수면 하의 토지는 등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오류가 좀 있고요. 하천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아니, 하나씩 더 보죠. 하나씩.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거기 터널, 교량, 토굴, 급유된 곳. 터널. 등기가 가능합니까? 안 되죠. 왜요? 외기분단성이 없죠. 앞뒤가 뻥 뚫렸으니까. 그렇죠. 다만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교량. 벽이 있습니까? 지붕도 없죠.
건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해요. 톡을 앞이 뻥 뚫렸죠? 따라서 문이 없으니까 외기 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거 이거는 바퀴 달린 걸 얘기해요. 정착성이 없어서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조지, 부대시설, 배수관문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양수기 물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건양기라는 것도 있는데요. 건양기. 이 건양기는 어디 갔지? 아까 그린 거. 요 배수관물을 들어 올리는 도르래가 건양기예요. 배수관물을 들어 올리는 거. 이건 건물이 될 수 없겠죠. 건양기. 그 다음에 농지 개량시설의 공작물, 방수문. 물을 방어하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 여기 서산 목장이 있죠. 이 서산 목장은 바다를 매립해서 목장으로 만든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바닷물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범람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제방 같은 걸로. 맞습니까? 근데 이걸 제방을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방수문이라는 걸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을 방어하기 위한 문. 네, 그걸 방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잠간. 그러면 여기 물이 범람을 했다면 범람한 물을 이 바다 쪽으로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땅 속에다가 잠겨진 관, 튜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범람한 물을 땅 속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 쪽으로 배출하게 돼요. 이를 잠관이라고 부른다. 토지 속에 잠겨진 튜브, 관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건물이 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이거는 가설 건축물이니까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정착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 견본주택, 옛날에 모델하우스는 판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해요. 지금 만들어지는 모델하우스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용도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하우스는 정착성, 용도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습니다. 지복 없는 공작물 어떻습니까? 외기분단성 없겠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경량 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 경량 철골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 여기 가설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해체해서 옮겨서 설치할 수 있겠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저, 양어장, 옥외풀장 이런 건 지붕이 없죠?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하상가, 시장 건물의 복도, 계단 이런 거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죠. 표제보 없고 갑구 없고 울구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똑같이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지하상가, 시장 건물의 복도, 계단 이건 전부 다 구조상 공용 부분이니까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집이죠. 7번 가겠습니다. 7번.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집합 건물이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구조상 공용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이거 민법에서 하시죠? 네. 이걸 공용 부분의 일체성이라고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전유 부분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공용 부분도 전유 부분과 일체적으로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셨어요? 네. 공용 부분의 일체성 맞는 짐이 될 겁니다. 2번.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 또는 구분 점포라고도 부릅니다. 평면 매장, 구분 점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았습니까? 네, 이것도 설명을 여러 번 드렸죠. 네. 요거는 상가 건물인데요.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층은 이렇게 점포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들은 구조상 독립성 갖췄죠. 벽이 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문이 다 따로 있을 겁니다. 문이. 그럼 이용상 독립성 갖췄습니까?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갖췄으니까 구분 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층, 3층은 벽이 존재하는 대신 여기에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선만.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1층은 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구분 건물이 충분히 될 수가 있지만 2층, 3층은 벽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럼 구조상 독립성 갖췄습니까? 못 갖췄습니까? 못 갖췄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매장
또는 이렇게 선으로만 구분된 점포라고 해서 구분점포라고 부릅니다. 이 평면 매장 구분점포는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지만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평면 매장 구분점포는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까지는 보존 등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무슨 등기했냐면 2001년도 이전까지는 공유지분으로 등기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집합건물법 제1조의 1을 신설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평면 매장 구분점포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지만 등기를 허용합니다. 그 일정한 요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매시설, 운수시설일 것. 두 번째, 바닥면적 합계가, 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제곱미터일 것.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건 민법에서 외우시는 건 민법에서 출제가 되니까 다시요. 판매시설, 운수시설일 것. 두 번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제곱미터 이상일 것. 세 번째는 여기에 선이 분명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네 번째는 여기 팻말 붙어야 되죠. 201호, 202호, 203호 팻말 붙어야 되죠. 팻말이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구조상 독립성이 없을지라도 이제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2001년도부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평면 매장 구분점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권 등기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가능하게 된 지 한 20년 지났죠. 네. 18년, 17년. 네.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집합건물이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갑구나 을구에 대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등기한다. 이거 맞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죠. 대지권 등기는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죠. 대지권 등기는 집합건물 여기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되는 등기가 대지권 등기예요. 이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따라서 누가 신청합니까? 소유권의 등기명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대지권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요. 왜요? 표제부 등기니까.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실행이 되면 등기관은 토지 등기부 해당 구에 대지권이라는 사실의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맞는 짐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일일이 다 예전처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옛날 동영상 확인하시면 돼요. 4번,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을 얘기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도 없고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다고 그랬죠.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5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수여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전에 다 했던 건데 갑은 3층짜리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가 되겠죠.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3층짜리 건물은 다 여기 벽이 아니라 층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 문이 달려 있을 테고 여기도 복도가 층계가 있어서 문이 달려 있고요. 여기도 층계가 있어서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층, 2층, 3층이니까 구조상 독립성이 있습니까? 네. 문이 다 별도로 달려 있으니까 이용상 독립성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 건물이 될 수도 있죠. 네. 맞죠? 그러면 갑은 선택을 합니다. 이 건물을 구분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1층, 2층, 3층을 구분할 의사가 있다면 이 등기부의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전체에 대한 표제부, 1층 표제부, 갑구, 을구, 2층 표제부, 갑구, 을구, 3층 표제부, 갑구, 을구. 즉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의사가 없다면 1층, 2층, 3층을 구분할 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는 겁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일반 건물 등기부예요. 이걸 갑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할 의사가 있다면 무슨 건물이 되는 겁니까? 집합건물. 구분할 의사가 없다면 일반 건물.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갑이 선택하는 거죠. 소유자가. 그렇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건물의 객관적 요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주관적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는 아마 구분행위라고 했을 겁니다. 뭐 같은 뜻이에요.
구분되는 법률행위.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구분의사, 구분행위 같은 뜻입니다. 이걸 갑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그래서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분의사가 있다면 주관적 요건을 갖췄으니까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고, 구분의사가 없다면 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니까 네, 일반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어야 되냐면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두 가지를 구비해야 되고, 주관적 요건은 구분의사, 객관적 요건은 구조성의 독립성, 이용성의 독립성, 이렇게 집합건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정답은 5번. 8번도 보죠. 틀린 것은 1번. 상가 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 점포마다 각각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죠? 자꾸 이게 다 기출문제들인데 자꾸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2번. 구분 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맞겠죠? 네, 구분의사가 있다면 주관적 요건도 갖춘 것이고, 구분의사가 없다면 주관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겁니다. 3번.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의 첨부 정보 또는 공지 사실 등에 의하여 그 건물이 구분 건물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옛날 등기법에는 있었습니다. 현장조사권. 이 현장조사권을 실질적 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조사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집합건물이 규약성 공용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 부분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규약성 공용 부분은 만들어지기는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것이 규약성 공용 부분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규약이 폐지가 되면 공용 부분이었던 것이 전유 부분으로 복귀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전유 부분으로 복귀게 되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정한 요건은 뭐겠습니까? 규약이 폐지된다면. 이거 생소하시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워낙 여러 번 강조했던 것들이죠. 5번.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거기 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하나 빠져있죠. 처분 제한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한다고요? 도면. 전부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 첨부합니까? 아니, 일부일 때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 등기 다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이것도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덜 헷갈립니다. 이것도 이해 안 되셨으면 동영상 강의 확인하셔갖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나와 있는데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공유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보전 등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상속인 1위는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상속 등기와 구별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정답은 쉽죠. 1번이 되겠죠. 넘기겠습니다. 10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아까 보신 하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천은 공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등기들은 다 가능하다고 했죠. 2번. 한 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 등기 설정할 수 없습니까? 지상권 등기 같은 용익적 권리에 관한 등기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죠. 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건물이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할 수 있습니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주의토지통행권은 4번 빼먹었네.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용익적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주의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주의토지통행권은 민법에서 어떠한 권리에 들어갑니까? 네? 지역권이에요? 아니에요? 지역권이라고 한다면 등기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주의토지통행권은 지역권이 아닙니다. 상린권이에요. 상린권 파트에 있습니다. 상린권은 사용수익 권능에 해당되는 겁니다. 독립된 물건이 아니라 사용수익 권능이 바로 상린권이에요. 그러면 독립된 물건이 아니니까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없다 맞습니다. 11번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뭡니까? 유치권이겠죠. 유치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12번 등기시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개념상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지역에 이전시킨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했죠. 꼭 구별하셔야 돼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에요. 이건 취득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 권리를 다른 지역에 넘기는 거, 이전시키는 거, 양도하는 거, 이는 처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각하가 될 겁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청이에요.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청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네? 물청은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헷갈리세요? 이런 거는 좀 민법에서 딱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물권행위. 그리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 두 가지 요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되죠. 이를 물권행위 유인성설이라고 불러요. 실효가 되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물권 변동이 나타나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니까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죠. 그러면 물권 변동은 없는 상태로 복귀합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명의로 되어 있죠. 이 을의 명의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갑은 이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소유권에 근거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에 근거한 권리입니까? 소유권이란 물권에 근거한 권리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법무사 시험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어떠한 문구가 있냐면,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는 을은 그 즉시 등기를 말소한다.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요. 매매계약서 안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는
을은 그 즉시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문구를 계약서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의 근거에서 요 갑은 그 계약서에 기록된 문구를 근거로 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려우세요? 계약서에 있다니까요. 무효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계약의 근거에서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는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네? 계약에 근거한 권리니까 채청 아닌가요? 이건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등기법은 이게 단어 하나 갖고도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물청이 맞지만 이건 채청이에요. 채청은 가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채청은 가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계약에 근거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법무사 시험엔 이것도 나와요. 네. 그 다음에 3D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뭐 위반입니까? 거기 해설은 틀린 해설이에요. 아마 민법을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해설은 틀린 거고요.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죠. 피담보 채권이 넘어갈 때 저당권도 어떻게 됩니까? 따로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수반성에 의해서. 맞습니까? 따라서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다른 채권의 담보로? 없습니다.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해설은 잘못된 해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지분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어려우세요? 지금쯤이면 좀 되셨어야 되는데. 네. 13번까지만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등기가 가능한 것은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소작제를 금지하고 있는데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것이 농지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세권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작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2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해서 갑 지분만의 보전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 시작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3번 공동 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이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4번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죠.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 갑이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신청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판결서가 있으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정본이 있을 때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지금쯤이면 날아다니셔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등기법을 본격적으로 보실 텐데요. 이 등기법은 한 줄 한 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한 줄 한 줄씩 이해하시면 반복되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되셔요. 그래서 반드시 미리 좀 풀어오시고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미리 푸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쉬는 시간에 한 줄 한 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오류가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오류가 있는 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고생하셨고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